옛날 옛적 간날 옛적은 어린이 도서연구회 안산지회의 회원들이 책을 읽어드리며 이야기 문화 되살리기 운동에 힘을 보태봅니다. 남녀노소 오순도순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신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옛적 간날 옛적 황선희 유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쁨. 10월은 바쁘시죠? 원래 바쁜가요? 그렇죠. 제일 바쁜 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곳 여기저기 행사도 많고 축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가을 하면 또 단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풍 구경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디 단풍 구경 다녀오신 데 있나요? 단풍 구경은 아직 못 갔고요. 네네. 최근에 네. 동두천을 여행을 했어요. 정말요? 네, 니지모리 스튜디오라고.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이제 산을 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산자락에 이렇게 차 타고 이제 약간 올라가면 네. 천보산이래요, 거기가. 근데 일본 테마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촬영지. 진짜요? 일본을 가지 않고 일본 일본을 찍을 수 있는 곳.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 그 일본 여행지도 있군요. 네. 처음 들어봐요.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연인들 많고. 네, 숙박시설도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러니까 네네네. 실제로 일본식 집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료칸이라고 하는, 거기를 예약해서 거기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네. 거기에 구경할 게, 이게 엄청 크지는 않은데, 네. 일본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제 볼 게 많더라고요. 사진도 이쁘게 나오고. 저는 가평군에 가면 뿌티프랑스인가? 네네. 거기 그런 데 있었잖아요. 거기도 거기 이야기 들었었고, 네. 그리고 작년에 그 남해에 가니까 독일인 마을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맞아. 가봤어요. 네, 거기 한번 가봤었고. 네. 그런데 일본인 마을은 진짜 처음 듣네요. 거기 독일 마을 가서 맥주 마시고 왔는데. 저는 맥주는 안 마시고 이제 맛있는 물회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남해라는 곳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멋있고. 네. 근데 거기도 한번 그 일본인 마을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남해 쪽 그쪽은 볼 게 아직도 많아. 못 가본 데가 많아요. 남해를 간 건 울림에서 간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저는 남해를 저희 딸내미 그 시합장에 응원차 갔었어요. 좋은 데서 시합이 있었군요. 네. 그 경기들이 저희 딸이 그 검도 선수잖아요. 근데 그 경기들이 전국구로 이렇게 있는데 주로 작년에 저희가 주로 응원을 갔던 곳이 이제 전라도 이남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네. 이제 바쁜 일정을 네. 이렇게 소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렇게 학교도 다니고 있으니까, 네. 이제 과제 제출 이런 거, 그런 거랑 막 다 겹쳐 있어서, 이제 수업 나가시는 거는 저도 그런 거는 똑같고, 또 하나 행사가 있잖아요. 단원 뭐죠? FM에서. 네. 그건 11월 달 행사죠? 네. 근데 준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쁘시군요. 네. 준비하느라. 네. 11월 20날, 수요일 날, 네. 1일 주점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단원 FM 기금 마련을 위한 그런 주점인 거죠?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세한 거는 다음에 또 홍보해드리기로 하고. 네. 오늘 여는 곡은 네, 가을스러운 노래들로 준비해봤어요. 네네. 네, 들으신 곡은 그네 친구였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정의 꽃이 피어날 거야. 네, 친구랑 함께 여행 가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읽어드릴 이야기는 그림 형제 동화전집 144번 이야기입니다. 당나귀 왕자.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비는 매일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메마른 땅이나 다름없어. 드디어 하느님이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어 애타게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사람처럼 생기지 않고 당나귀처럼 생긴 것을 본 왕비는 당나귀를 기르느니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낫겠다며 또 한탄을 했습니다. 마침내는 그 당나귀를 물고기 먹이나 되게
강에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이를 말렸습니다. 아니요. 하느님이 보내주신 아이니 내 아들임에 틀림없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저 아이가 나의 뒤를 이어 보좌에 오를 것이요. 그래서 그 당나귀 왕자는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가 더욱 커졌습니다. 당나귀 왕자는 성격이 매우 쾌활하여 장난도 잘 치고 여러 놀이도 모두 잘했는데 특히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나귀 왕자는 유명한 지휘자를 찾아가 음악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류트를 잘 연주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아, 귀여운 왕자님. 류트는 배우시기 어렵습니다. 손가락이 류트에 맞지 않거든요. 게다가 왕자님 손가락은 너무 커서 현이 망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나귀 왕자는 단념하지 않고 류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끈기 있게 부지런히 배운 결과 왕자는 그 지휘자만큼이나 연주를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생각에 잠긴 채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샘가에 간 왕자는 거울처럼 깨끗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에 나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자는 가장 믿을 만한 친구 한 사람과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저기를 방랑하다가 늙은 왕이 다스리는 어느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그 늙은 왕에게는 무척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머물도록 하자. 당나귀 왕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여라! 그러나 성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나귀 왕자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류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앞발로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성문지기가 눈이 놀라 휘둥그레졌습니다. 성문지기는 얼른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성문 앞에 당나귀가 앉아있는데 그 류트를 대가처럼 잘 연주합니다. 그럼 그 대가를 들여보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당나귀 왕자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자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도록 안내를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앞들에서 논의는 평범한 당나귀가 아니라 귀한 피를 받고 태어난 몸이요. 이 자리가 싫으면 저기 기사들 자리에 가서 앉으시오. 아니요. 나는 왕 옆에 앉아야겠소. 사람들이 놀리자 당나귀는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군. 자, 내 옆으로 오너라. 그리고 잠시 후 왕은 당나귀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당나귀야,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지? 당나귀 왕자는 고개를 돌려 공주를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럼 내 딸 옆에 가서 앉도록 하여라. 그렇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당나귀 왕자는 공주 옆으로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중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늙은 왕의 왕궁에서 지내던 당나귀 왕자는 어느 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왕 앞에 나아가 떠날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나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왕은 이를 말렸습니다. 귀여운 당나귀야,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식초를 한 주전자 마신 사람처럼 얼굴이 잔뜩 찌푸리고 있느냐? 내 곁에 있으려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하렴. 금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당나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럼 보석을 줄까? 아닙니다. 내 왕국의 반을 줄까? 아닙니다.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내 아름다운 딸과 결혼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공주를 제 아내로 맞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 순간 당나귀 왕자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가 원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신랑과 신부가 침실에 들어가자 왕은 당나귀가 점잖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 궁금해서 하인을 시켜 침대 밑에서 엿듣도록 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신랑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신랑은 당나귀 껍질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러자 당나귀는 자취도 없고 잘생긴 왕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잘 봐요. 어때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잖소? 신부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신랑에게 달려가 신부는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신부는 신랑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신랑은 다시 당나귀 껍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도 그 껍질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왕이 나타났습니다. 어허, 당나귀 사위가 벌써 일어났군. 왕은 딸에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진짜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겠구나. 아니에요. 저는 제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앞으로 평생 동안 남편 옆에서 살겠어요. 왕은 딸의 말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하인이 왕에게 와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시다면 폐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제 생각에는 그 껍질을 몰래 빼내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 밤 왕은 두 사람이 잠든 방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진 귀족 청년이 달빛을 받으며 자고 있었고 그 발 밑에 당나귀 껍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껍질을 불에 던지고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당나귀로 변해 있던 젊은이가 자기를 보고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기다렸습니다. 왕자는 아침의 첫 햇살에 눈을 뜨자마자 당나귀의 껍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나귀 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 모습이 드러났으니 이 왕국을 떠나야겠어. 그런데 그가 방을 나서자마자 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왜 그리 서두르는 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살게나. 자네가 이렇게 멋진 청년인데 그냥 떠나도록 놔둘 것 같은가? 내 왕국의 반을 지금 당장 주겠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다 가지도록 하게나. 예,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하는 법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늙은 왕은 왕국의 반을 떼어주어 당나귀 왕자가 왕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그 왕국도 모두 물려받아 커다란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끝.
네, 구름꽃 들으셨습니다. 네. 당나귀 왕자 어떠셨나요? 당나귀 왕자가 지금 악기를 다루죠. 류트라는 악기요. 네. 난 이거 들어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봤네요. 류트 소리가 어떨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악기가 아닐까요? 어차피 서양 악기일 거고요.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그 친구가 된 거죠? 음악이? 그렇죠. 류트를 검색해 보니까 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에서 널리 유행했던 기타랑 비슷한 그런 발현 악기라고 하네요. 줄수는 6줄 류트도 있고 8줄 류트, 10줄 류트, 13줄, 14줄 등 다양하다고 하네요. 그 기타 구멍은 뻥 뚫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타 그 류트 구멍은 굉장히 그 문양이 예쁘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그 막 만다라 같은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네. 일단은 뭐 기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당나귀의 발로 이 기타를 연주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체적인 결함을 극복하고 그 류트의 대가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그 당나귀 왕자의 어떤 끈기 그리고 당당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또 허물 벗는 그런 장면에서는 그 구렁덩덩 신선비의 그 구렁이가 또 생각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특징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그 옛 이야기에서는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예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마가 당나귀 왕자를 버려라 이런 표현이 나와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 버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버리라고 하고 그걸 이제 아버지인 왕이 버리지 못하게 해서 그 당나귀 왕자가 그 궁전에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다른 이야기의 어떤 버전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네네. 한결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나귀 왕자가 공주랑 결혼해서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의 아버지인 늙은 왕이 그것을 밝혀냈잖아요. 근데도 밝혀내서 그 당나귀의 당나귀의 껍질을 태워버렸는데 왕자가 멀쩡해요. 그것도 다른 이야기들이랑은 다른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럼 헤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 왕자의 그 겉모습이 사라졌는데도 네. 본 모습을 드러낸 왕자가 어떤 아무런 제약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그 아름다운 본래의 왕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른 옛 이야기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구렁덩덩 신선비에서도 허물을 벗었을 때 그 선비가 이제 그 아가씨를 버리고 이제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가고 이제 공주와 계속 끝까지 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과는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당나귀가 스스로를 귀한 몸으로 여겼나요?
그렇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게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늙은 왕이, 당나귀의 어떤 그 류트를 연주하는 그 귀한 재주를, 듣고, 그 류트 소리를 듣고, 왕궁으로 불러들였지만, 처음에는 하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 왕자가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는 기사 계급하고 같이 먹어라 이랬는데, 또 그것도 싫다고 하고, 그럼, 어디서 먹을 테냐 했더니, 이제 나는 왕 앞에서 먹겠다. 나는 그만큼 귀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그 왕이 그걸 허락했다가, 그럼 자기보다도 더 귀한, 자신의 딸인 공주 옆에서 가서 먹거라 하니까, 그러마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외모하고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당나귀의 왕자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멋지지만 그 재주를 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멋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표현하는 것도 저 같은 경우엔 좀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많이 필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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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보다 정말 그 멋진 사람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재주들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왜 사람들 만나면 네. SNS 열심히 다른 사람 거 열심히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제일 좋은 모습, 뭐 했던 모습, 뭐 이런 것만 올리기 때문에 비교되고, 자기가 작아지고 하니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네. 아까 제가 니지모리 스튜디오 갔다 온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네. 거기 이제 뭐 굿즈샵도 있고 서점도 있고, 그런데 그 서점은 네. 정말 옛날스러운 일본 하면 애니메이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막 그런 LP판이라든지 비디오 뭐 촬영 기술에 네. 뭐 쓰이는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서점이 있거든요. 네. 이런 기모노 같은 거 입어보고 하는 그런 네, 샵 네. 2층에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커튼이 쳐진 방에 네. 19라고 써 있는 방이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방은? 미성년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지. 거기 일요일만 미성년자가 출입이 되는 날이거든요. 아니, 니지모리 스튜디오 자체가 초등학생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요일은 되는 거예요. 가족 단위. 근데 미성년자가 특별히 또 못 들어가게끔 써 있는 그런 방이 있으니까 네.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호기심 생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어두우니까 네. 안경으로 바꿔 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런 거 열심히 보려고 안경까지 쓴 사람이 됐고. 19금, 네. 19금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관찰자가 되는. 네. 근데 오해를 받으셨겠군요. 네. 근데 네. 아니 또 하나의 관문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커튼 방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커튼을 방 속에 커튼 방이 또 네. 하나 있다. 네. 커튼을 걷고 들어갔는데 또 커튼을 걷고 들어가는 방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네. 진짜 성인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어떤 물건들까지. 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그거 못 봐서 다시 간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방송에서 말하기는 아주 네. 곤란한 이 한밤중에 건가죠? 제가 네. 좀 너무 웃겼어가지고 네. 뭐 내가 앞을 막고 있어서 못 봤다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가지고 저한테 너무 웃긴 에피소드라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노래 들으시고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네, 가을둥이 다람쥐 들으셨습니다. 귀염둥이도 아니고 가을둥이래요. 두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구랑 쓰구랑에서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7살 먹은 아이가 그 아버지가 소를 먹이고 오다가 종지기 같이 만들어서 소리내는 풍경을 떨어뜨리고 온지라 아버지 풍경 어딨소? 그래서 길에서 잃은 줄 알고 아버지가 도로 가보니까 한 사람이 소를 몰고 가다가 주워가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잡아떼고 왜요? 하고 물어보니까 주웠으니까 내 거요. 그래서 못 찾고 되돌아오니 아들이 아버지 왜요? 주웠으니까 제 거란다. 그러니까 아이가 듣고 나더니 가서 풍경을 달라고. 우리 풍경 주시오. 이놈 주웠는데 내 거다. 이러는 사이에 소가 앞서가니 아이가 가서 소끈을 잡고는 가요. 이놈아, 소를 왜 가져가느냐? 나는 주웠으니까 내 거요. 하고 원님에게 가서 원님, 난 소를 한 마리 주웠어. 임자를 만났으면 주워야지. 그도 안 될 말이요. 여차 이야기를 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원님이 듣고 이 고얀 놈아! 이놈! 그 소를 빼앗겨도 싸다! 하고 그 소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풍경 찾고 주었겠죠. 어른이 7살 먹은 아이가 하니 우습다고 그럽니다. 바람
가을아 놀자 들으셨습니다. 네. 가을 분위기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노래들이었네요. 오늘 말놀이는 우리 아주 오래전에 했던 말놀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요. 달맞이 뭐 이런 거 여러 번 했었으니까 선생님은 예전에 했던 거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퍼뜩 생각나는 거. 뭐 우리가 반복을 여러 번씩 했었으니까 다. 네. 네. 저는 최근에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그 1학기 지금 2학기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까지 해왔던 거 중에 제일 기억나는 말놀이가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네. 우리 친구들이 어깨동무를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아이들은 쉽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맨 처음에 했던 말놀이로 돌아가는 그런 네, 우리도 그게 했거든요.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깨동무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억나실까요? 나신다고 하세요? 네. 어떤 말놀이냐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이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깨동무가 혹시 뭔지 선생님 아세요? 어깨동무? 네. 알죠.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게 어깨를 이렇게 팔을 걸치는 다른 거. 사람의 어깨에 걸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동작을 1학기 때는 안 가르쳐 줬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둥글게 모여가지고 네. 그 동작을 같이 넣어줬거든요. 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은 네. 그 의미를 몰랐었나요? 그렇죠. 아, 진짜? 네. 그랬던 거죠. 신기해, 네. 신기해. 네. 요새 애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을 제가 못 알아듣고, 네. 제가 하는 말을 또 아이들이 못 알아듣고, 이러죠. 네. 요즘 아이들은 너무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지난주가 한글날이었는데, 세종대왕님이 울고 갈 정도로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우리 딸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는데 내가 몰라. 그럼 그게 뭔데? 뭔데? 하고 자꾸 물어보면 그제서야 이런 말을 줄여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알고 보면 줄임말이죠. 그래서 참 잘 모르겠다. 이런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깨동무도 그런 거죠. 우리 친구들이 어깨동무라는 것을 이렇게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행위로 그걸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둥글게 해서 어깨동무를 하고 이걸 그러니까 춤추듯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좋아라 했던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되었어요. 네. 몸으로 뭔가를 해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어깨동무를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준비 시작.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거 많이 바꿔서 해봤었죠. 네네네. 네. 뭐가 기억이 나요? 바꿨던 것 중에. 글쎄요, 뭐가 기억나나? 어깨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바꾼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네요. 이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시간은 어때요? 아직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대화를 안 나눴죠. 네네네. 네. 그 소. 죽은 게 임자다. 네. 네. 아빠도 못 찾아온 소를
뭐죠? 딸랑이. 그거를 이제 7살 난 아들이 찾아왔네요. 네. 아들을 칭찬해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하는 그 어른을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짧은 옛날 이야기였지만 굉장히 생각거리를 주는 그런 이야기 같네요.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자라면서 혹은 주변에서 주었으니까 임자다라고 하는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많았죠. 근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네. 예를 들어서 그 카드 같은 거, 현금 카드 많이 쓰잖아요, 요즘은. 네네. 예, 그런 현금 카드, 예전에는 카드를 잃어버리면 그 카드로 그러니까 결제가 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맞아요. 카드 그 정지를 시키고 막 네.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카드를 잊어버려도 그렇게 곧바로 정지시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내 핸드폰으로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운 카드를 함부로 썼다가는 굉장히 큰 코 다치죠. 네, 시대가 달라졌어. 네. 예전에는 얼른 분실 신고부터 했고 365일 분실 신고는 할 수 있게끔 지금도 네네네. 그 시스템은 그렇죠. 빨간 날이든 뭐 공휴일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그 최근에 제가 우리 신랑 카드를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신랑 카드로 지난번에 주유를 했어요. 네. 주유소에다가 그 카드를 두고 온 거죠. 아. 네. 그런데 그 카드를 곧바로 찾지 못하고 이제 다음 날 가서 와도 이제 될 정도로 그 카드 사용처만 확인을 하면 그 사용처에 가서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되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이제 소액 결제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큰 금액은 타명의 카드를 쓸 수 없게끔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큰 금액 결제해 보셨나요? 아니요. 큰 금액은 이제 확인 절차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겠죠. 아무튼 네,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우리 반복해서 말놀이 한번 다시 해보고 네. 마지막 곡 들어도 될까요? 그래 볼까요? 같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예, 이렇게 네. 하시고 제가 이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돌림 노래 형식으로. 네. 시작. 어깨 동무 시동무. 거기까지. 네. 어깨 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 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네. 어깨 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시동무. 어깨 동무 시동무. 보리가 나도록 놀아라. 짝. 이렇게. 네. 그러면 가을이 익어가는 소리 들으시면서 인사할까요? 네. 오늘은 옛 이야기가 좀 짧아서 그랬나? 시간적인 여유가 좀 남네요. 네, 우리 공부 모임 얘기도 안 했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네. 그럼 우리가 공부 모임 전에 녹음하고 있는 게 지금 비밀이었어. 그랬군요. 네. 혹시 그럼 더 짧게 들려주실 옛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이제 달구랑 쓰구랑해서 네. 짧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셋이서 남산제로 올라갔는데 본디약 자리 밑에 조제통 뒷집 할매 찌그럭 서이서 올라갔는디 저 남산제로 올라갔는데 똥이 새 무더러기가 있는데 가운데 무더리기로 차라보면 서울 자문이 훤하거든. 새 놈이 올라가 놓은 게 한 놈은 그만 묵자. 한 놈은 걸러 묵자. 하무대기 차라본 게 소쿠리 걸음 헐랐고 소쿠리 얻으러 간 놈, 걸러 묵잡고 채 얻으러 간 놈도 그만이고, 둘이 연장 가지러 간 사이에 지키고 있던 한 놈이 다 먹었다. 그리 갖고 인자 서울 장에 가는디 뿌디기 장작개비 진 놈은 뿌득뿌득 가고 쌀 진 놈은 쌀쌀 가고 갓신 놈은 감감어이 가고 보리 진 놈은 볼볼 떨고 가고 그게 이야기라. 그거는 옛날 이야기라. 뭐예요? 이거 똥 먹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이야기 중에 똥 먹은 이야기가 있었어, 전에. 네네네. 예, 옛날에 저 간나가적 읽어드릴 때. 네. 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다른 형태네요, 이거는. 그럼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한 걸로는 네. 똥 새 무더기가 있었는데 네. 그 새 무더기 중에 가운데 무더기 똥을 먹었다. 근데 그것도 세 사람이 서로 이렇게 더 많이 먹으려고 그랬다. 뭐 이런 건가요? 아, 네. 아우, 이제 더러워. 한 사람은 네. 이제 그거를 차려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가운데 무더리기를 차려놨다라고 표현을 하고, 네. 이제 한 사람은 이게 이제 그만 먹자가 먹는 걸 정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 묵자 이거였나 봐요. 빨리 먹자 이런 뜻인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남해군에서 우리 아까 남해 이야기했는데 남해군 설천면에서 녹취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한 사람은 걸러 묵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읽고 나서 이게 분위기가 파악이 되네요. 네. 그만 먹자 그러고 한 사람은 걸러 먹자 이러고 이제 그러니 걸러 먹기로 해서 이제 한무더기를 차려놓고서는 소쿠리랑 이제 얻으러 간 거죠. 이제 소쿠리를 얻으러 간 사이에 둘이 갔는데 소쿠리랑 채를 얻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한 놈이 다 먹은 거죠. 아우 좀 좋아. 그래놓고 이제 그놈 그래놓고는 이제 뿌디기 뿌득뿌득하고 가고 쌀쌀 가고 감감은 가고 이렇게 갔다는 거죠. 네. 많이 먹은 놈이 많이 또 싸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그때 막 옛 이야기 녹음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재작년이었던가? 그때 막 단똥장수를 그렇게 애들이 잘 읽었었는데. 네. 그쵸. 네. 거기서도 똥 먹는 거였죠? 네. 똥 싸는 거였나? 아하. 아무튼 똥 얘기는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영 껄쩍지근합니다. 똥 얘기를 하고 이제 자야 돼. 네.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해야 되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도 꿈에 똥이 나타나면 좋은 거죠? 예, 돈을 번다는 그런 속설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단 꿈으로 똥꿈을
꾸세요. 네, 똥 꿈꾸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